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16mm 렌즈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6mm 렌즈에 대해서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사양이 있는지 나온 지도 좀 됐어요. 그래서 리뷰도 사실 많은데, 그래서 굳이 저까지 리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렌즈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평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렌즈가 가볍다는 것 말고는 다른 장점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실내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이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일 때 울렁임 현상 같은 게 좀 느껴졌었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주변부 화질이 좀 안 좋다, 조리개값 4 이상으로 뭐 조이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었던데, 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정말 불만이어 가지고 '아,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관광 렌즈를 하나 따로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말 며칠을 했습니다. 예. R6 마크 3 산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별 걱정을 다 하죠. 그래서 '이게 처분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리뷰들이 좀 오래된 리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는 그대로고, 렌즈는 비록 좀 보잘것없지만 최근에 R6 마크 3가 손떨림 방지가 8.5 스탑까지 보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리뷰들을 보니까 카메라 바디가 뭐 EOS R이라던가 RP 뭐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최신 기종에서의 강력한 손떨림 방지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 주변부의 떨림 같은 거, 그다음에 울렁이는 거, 이런 거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출사를 나가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값인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바디 손떨방이요. 이 제품이 설정하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메뉴에 보시면 동영상 디지털 IS가 오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켜기가 있고요. 강하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촬영했던 게 몰에서 촬영했던 게, 그리고 이제 그전에 연습 삼아 촬영했던 게 다 이걸 오프로 해 놨더라고요. 기본값이 저는 ON일 줄 알았는데, 당연히 오프였겠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요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디지털 손떨방을 활용하지 않고 촬영을 한번 쭉 다녀 봤어요. 그때 인제 너무 실망을 해서 이걸 리뷰를 올릴까 말까 막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 같은 거, 특히 촬영을 하는 중간중간에 환경 같은 걸 좀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조절을 한다고 할까요? 예. 이 정도 넓은, 이렇게 개천의 좌우를 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화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전반적인 분위기를 담을 때 16mm가 좀 유용하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 몰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을 때 제 느낌으로는 움직일 때 약간 롤링 같은 게 보였어요. 흔들림 같은 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좀 한번 볼 수 있겠죠. 영상이 이 정도 느낌으로 쭉 볼 수 있고, 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소개해 드릴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봉으로 쓰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HG 100 TBR인가 그래요. 요 봉이요. 요 봉이 다 보시면 지금 16mm가, 자, 오토포커스도 잡고 보시면 이게 16mm를, 우린 너무 멀어서요. 매력이 좀 떨어져요. 그럴 때 이렇게 T를 누르면 디지털 텔레컨버터가 작동합니다. 10배까지 확대가 돼요. 이렇게 해서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6mm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다시 작아지고, 이렇게 되게 필요하죠. 저기 보니까 한번 좀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화면? 이렇게 해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먼 위치에서 디지털 줌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핸드그립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네요, 멋지게. 역시 새는 나를 때가 가장 이쁘죠. 네. 그래서 잠시 새님들은 쉬시고요, 저는 갑니다. 요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새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쭉 보이죠. 또 줌으로 이렇게
그래서 네, 자세하게 볼 수 있고 10배 줌이니까 지금 16mm에 10배면 얼마입니까? 160mm인가요? 네, 충분히 예, 충분히 예, 160mm면 이거 망원이잖아요, 망원. 요렇게 충분히 16mm 렌즈가 재발견되는 그런 순간이죠. 이렇게 예, 떨림이 좀 있겠죠. 다시 넓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동영상에 16mm를 빼놓고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요걸 이 켜기를 해 놓으면 좀 낫고요. 특히 인제 그 16mm 같이 주변 보각에 울렁거림이 있다 이런 게 확실하다면 요런 건 강하게로 설정해 두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6mm 렌즈가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은데 화질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요 바디 손떨방을 가지고 꼭 좀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손떨방이요. 보니까 이 동영상에서 세팅을 하면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손떨방을 한번 볼게요. 손떨림 방지가 강하게 됐을 때 지난번 그런 웨블링 현상만 없어도 네, 손떨방 기능이 설정이 안 돼 있으리라고 설정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카메라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렌즈와 함께. 그 전에 많이 떨렸던 게 그러니까 구형 카메라에서는 좀 많이 떨렸겠네요. 근데 손떨림 방지를 향상시켰다는 게 바로 좀 이런 의미일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미러리스 카메라의 선택. 캐논이냐, 캐논이 아니냐. 근데 손떨방을 이렇게 그 세팅을 해 놓고 또 촬영을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16mm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거에 16mm에 여러 가지 인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 16mm에 대해서 또 평이 나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같은 렌즈를 서로 다른 바디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뭐 손떨방이 굉장히 발달했었던 게 뭐 EOS R5 마크 2인가요? 그다음에 뭐 R6 마크 2? 요 뒷버전들은 다 이 손떨림 방지가 있잖아요. 근데 인제 그 손떨림 방지가 없는 R8 같은 제품은 조금 이제 이 16mm를 좀 사진 용도로만 쓰겠죠. 아무래도 그 용도가 그렇다면. 근데 그 이후 세대의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로 영상 찍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사진 찍을 때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 들어봐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울렁거린가를 봤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네 이 그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강으로 해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화면 전환 같은 거 쭉 앞으로 나가고 뒤로 가고 이러는 게 밀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 사실 이 무거운 바디지만 전 이걸 무겁게도 쓸 수 있지만 가볍게도 쓸 수 있고 이게 다각도로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사용할 때 충분히 그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후 세대 사시는 분들은 16mm 렌즈를 재발견할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16mm 렌즈가 일반적으로 쓰기는 좀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시원시원하게 찍어 놓고 부분을 자르던가 이렇게 좀 광활한 장면을 쓸 때 특히 도움이 되고요. 저는 16mm를 진짜 포기를 못 하겠는 게 제가 이 예전에 주산지인가요? 하여튼 우포 뭐 창녕 오포늪인가 하여튼 되게 유명한 저수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무거운 DSLR이랑 그때 이제 2,400원 하나만 들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뭐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있었어요, 대낮에. 뭐 찍다 보니까 뭐
뭐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도 않고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만 거기 인상적이었던 건 이 나무가 물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좀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게 나무랑 물만 있으면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담고 싶었는데 24배구의 23mm가 좀 부족한 거예요. 예, 그것도 평소에는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또 DSLR은 파노라마 기능이 없잖아요. 파노라마 기능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노라마로 촬영을 하면 촥촥촥촥촥 해서 이 수평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제가 23mm도 야 이렇게 광활한 걸 담기 한 한계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그 광각으로 해서 초광각으로 해서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와 이게 카메라 이게 필요가 없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 사람한테 이 초광각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자꾸 쓰게 돼요. 정말 싫거든요. 그럴 거면 카메라를 제가 왜 샀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이 카메라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카메라를 좀 늘 손에 쥐고 다니고 싶다 그렇다면 초광각은 필수인데 초광각을 활용할 때 그 손떨림 방지를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훨씬 더 값어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6mm의 재발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카메라 산 거 후회할 뻔했는데 요번에 이런 옵션을 발견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가 촬영한 걸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담아봤어요. 주변부 화각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주변부 화질이 확실히 조금 깨지는 게 있어요. 뭉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왼쪽에 요거. 근데 사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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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이거 뭐죠? 파노라마로 촬영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세로 느낌이 이렇게. 네. 가로 느낌이 이렇게. 뭔가 시원시원하게 잡아주죠. 네. 네, 워낙에 요즘 카메라들이 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네, 괜찮아요. 제가 진짜 그동안 이런 것들을 다 폰으로 찍었는데 확실히 폰으로 찍은 거랑은 입자감이나 느낌이 조금 다른데 뭐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여하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도 되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6mm가 사진도 괜찮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동영상의 용도가 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 손떨방을 활용하면 좀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도 쾌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영상 손떨림 방지를 활용했을 때 또 활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껐을 때랑 좀 중으로 이렇게 두고 찍는 거랑 강으로 두고 찍는 거랑 블러핑 현상 같은 게 얼마나 덜해졌는지 그런 것도 아마 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16mm 렌즈를 좀 많이 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는 사진 생활 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